네, 그러면 고대국어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어 가르치는 고대국어 국어 담당하고 있는 박사라 강사입니다. 네, 이번 설명회 차례는 이번 중간고사 출제 범위와 경향이 어땠는지 조금 분석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기말은 또 어떤 전략으로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대비 전략이 반영이 된 저의 커리큘럼은 어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중간고사 출제 범위였는데요. 이 검은 글씨가 교과서 범위였습니다. 이제 교과서 상으로 현대시가 이제 2편, 그리고 현대소설 1편, 수필이 현대수필, 고전수필 1편씩 이렇게 이제 2편이 출제되고요. 문법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항상 이거는 이제 비슷한데 또 고대국어 전통이 학력평가 지문이 항상 출제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3월 고1 학력평가를 항상 중간고사 때도 내시고 기말고사 때도 내십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문학 중에서 현대시,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소설을 이제 범위로 출제하셨고요. 기말고사 때는 계속 3월 학력평가로 이번에 독서 지문을 아마 출제하시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전통 계속 그래왔던 전통을 생각해 보면은 기말 때도 이제 학력평가가 들어가겠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문항 수, 난이도 그런 게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서정문학이라고 해서 시들이 이제 총 8문항 나왔고요. 소설 해서 이제 객관식 3개, 서술형 1, 총 4문항이 나왔고, 수필 하면은 이제 교술문학인데 객관식 4문항이 나왔고요. 문법이 조금 항상 많아요. 고대국어는 문법에 조금 힘을 쏟습니다. 2학년 때도 계속 이제 문법 비중을 높여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내는 문법이 좀 중점인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좀 비중이 높게 객관식 7문항에 서술형 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문항 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어요. 작년 중간고사 때는 27문항이었는데 조금 줄어서 24문항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됐고, 그래서 시간적인 그런 제약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문항 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상 정도로 제가 난도를 매겨봤는데, 고대국어가 원래 옛날에는 좀 인근 학교들에 비해서 쉬운 경향이 있었어요, 국어가.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어렵게 내려는 경향성을 보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어 난도는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중상 정도로 제가 총평을 내려봤습니다. 이제 경향성, 총평과 영역별로 이제 경향성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마냥 쉽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자꾸 어렵게 내시려고 하냐면 헷갈리는 선지들을 2개씩 자꾸 배치해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선지가 있으면 그걸 애들이 찍으면 되는데 애매한 게 자꾸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순간 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그 문제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요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요. 학교 필기에서 굉장히 많이 내십니다. 같은 이제 문학 작품이라도 모두가 이 작품을 똑같이 설명하는 어떤 특성이 있겠죠. 자습서이든 아니면 인강이든 아니면 그냥 학교 교사들이 항상 이제 이 작품은 이런 게 중요해라고 내는 이런 설명들이 아니라 고대국어 선생님들의 어떤 특별한 설명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국어는 학교 필기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또 이따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고대국어에서 중요한 특성이 교과서 학습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서술형에 거의 그대로 내는 문항이 하나 이상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학습 활동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야 완벽 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서술형 조건이 항상 까다롭거든요. 고대국어는. 그래서 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못 맞추면 부분 점수를 딱 깎아버리는, 그래서 서술형에서 애들이 이제 항상 만점을 받는 게 조금 드물어요. 조건에서 조금 일부 깎이는 사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서술형을 좀 요번에도 주의했었어야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영역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문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어휘 뜻 물어보는 문제도 단독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고대국어는 문학 개념어를 되게 강조하십니다.
학교 수업에서도 강조하시고요. 그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틀리게 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 정확한 이해라는 건 개념어의 이제 그 개념의 뜻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통해서 얻는 효과, 기능까지 항상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번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 A라는 표현법을 통해 B라는 효과를 준다. 이제 선지 구성을 이렇게 단순화시킨다면 A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다 뒷말에서 틀리게 선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고대부고 문학은 이제 백발백중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점점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시는데 수능형 문제라는 건 보기를 제시하시고 그 보기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 지문과 선지를 대응해서 판단하는 문제를 말해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 풀이 연습도 평소에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제 계속 문학인데 아까 교과서에서도 이제 문학이 있었고 학력평가로도 문학 지문들이 범위로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항상 조합해서 문제를 내세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따로따로 지문을 내시는 게 아니라 가 지문은 교과서 지문, 나 지문은 학력평가 지문 이렇게 연계해서 문제를 항상 출제하십니다. 그럼 애들이 단독으로만 공부한 애들은 거기서 약간 삐끗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고대부고는 그래서 학력평가와 교과서를 연계해서 그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아까 학력평가 지문 중에 시 2편, 현대소설 1편이 범위로는 공지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현대소설 지문은 막상 출제는 안 됐습니다. 시들만 출제가 됐고요. 계속 말했듯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력평가 지문에서 애들이 많이 틀려요. 왜냐면 교과서 지문은 그래도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교과서 지문들은 작년부터 교과서가 개정돼서 그래도 이제 1년 이상 누적된 데이터들, 문제들, 자료들이 있는데 학력평가로 출제되는 문학작품들은 좀 마이너한 작품들 혹은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작품들, 새로운 작품들이 항상 많이 나오게 돼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 설명은 조금 학생들이 접하기에 조금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오답률이 많이 이제 생깁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은 항상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는 조금 이제 줄어든 편인데 작년 중간고사 때는 되게 컸어요. 문법 비중이. 항상 그래서 고대부고는 문법은 버리면 안 된다. 문법은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음운변동 단원이 출제가 됐는데 최종 발음뿐만 아니라 그 발음이 되기까지의 원리, 과정을 좀 세세히 파악해야 되는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심지어 그냥 발음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묻게 되니까 오답률이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기말고사 때는 음운변동보다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문법 요소가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원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이제 비중이 높은 문법을 좀 잘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전략, 앞으로 기말, 다가오는 기말을 좀 더 어려워질 텐데 아마 이제 문법 단원도 어려워질 거고 어떤 전략으로 대비를 해야 할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부고는 학교 필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자습서 설명, 그냥 다른 일반적인 설명에 나오는 용어가 그대로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특수한 말씀들, 용어들이 선지에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필기를 정말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이제 필기를 하셔야겠고요. 특히요, 모든 선생님들의 필기를 보면 좋아요. 한 학년에 한 분이 아니잖아요, 국어가. 두세 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반 애들의 모든 필기를 다 취합을 해요. 애들마다 선생님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쌤 필기엔 있었는데 이 쌤 필기엔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쌤 필기 없었는데 제가 이 친구 필기를 봐보니까 얘한테는 있는 거예요. 다른 쌤이에요. 근데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공정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걸 어쩝니까? 그래서 대비를 이렇게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또 서술형 감점이 좀 변수예요. 항상 애들이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로 막 잘하는 애들도 1, 2점씩 깎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는 항상
핵심 키워드가 일단 큰 줄기의 이제 채점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꼭 기억하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조건에 맞게 문장을 계속 써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또 특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디테일한 조건에 맞게 계속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꼭 이제 필요로 하겠습니다. 또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아까 그대로 출제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문에, 모든 범위 지문의 교과서 학습 활동은 그냥 외우다시피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사람이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듯이 키워드, 항상 그 학습 활동의 키워드와 이거를 너 문장으로 써보면 잘 쓸 수 있니? 를 계속 이제 훈련시키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수능형 출제 문항이 점점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단기간에 오르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수능형 문제는 항상 보기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보기를 주고 지문, 선지, 보기에 3박자가 맞는지 계속 판단하는 문제풀이 연습이 평소에 꾸준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학력평가, 모의고사 출제 비중이 또 높거든요. 그리고 4번의 시험, 1학년 4번의 시험 전부가 계속 학력평가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2학기 때는 9월 모의고사가 아마 이제 범위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 학력평가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력평가 지문을 정말 꼼꼼히 분석하셔야 돼요. 애들이 놓치는 부분에서 이번에도 내셨어요. 그래서 꼼꼼한 완벽한 분석과 그리고 분석만 하면 이제 끝이 아니죠. 변형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많이 또 풀어보셔야 좀 완벽 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항상 오답률이 애들이 높잖아요. 오답률이 높은 영역이니까 애초에 이제 자주 내시는 그리고 항상 뭔가 학교 선생님들 혹은 고대부고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예문들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예문들 근데 내면은 또 틀려요, 애들이. 그런 거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번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험장에서 이 단어만 봐도 바로 원리랑 결과가 떠오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익히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부고는 또 실수 한 번에 한 등급이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쉬운 문제들에서 틀리면은 남들 다 맞는데 거기서 이제 깎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용 이해 필요하겠고요. 또 실수하지 않으려면 혹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헷갈리는 선지들에 잘 대처를 하려면 이 선지 구절을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고대부고는 특히 그게 중요해요. 함정 단어가 항상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도 연습을 시키는 게 선지를 큰 틀에서만 보지 마라.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맞는지 OX를 너가 쳐가면서 연습해라 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네, 이런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실수가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이 반영된 저의 기말 대비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 범위의 단어 내용들 아주 지역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분석을 시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고대부고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력평가 지문이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학력평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부족해요. 근데 이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건 학생들은 조금 이제 힘들잖아요. 그걸 제가 대신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봅니다. 이제 이 테스트의 특징 100% 주관식입니다. 또 100% 주관식이 객관식에도 도움되고요. 고대부고는 특히 서술형 쓰는 연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 키워드가 한 글자라도 틀린다면은 저는 틀린 걸로 간주하고 완벽하게 채워 넣을 수 있게 집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문항을 완벽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제 집에 안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부고만의 이제 몇 개념 기출들, 교과서가 개정돼서 범위가 모두 겹치는 건 이제 작년밖에 없는데 그 전에 이제 24, 23, 22년도 기출에서도 겹치는 범위가 있긴 해요. 문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문법은 고대부고만의 또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도록 몇 개년 기출로 학생들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정말 부족함이 없게 제가 무한으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다양한 유형과 고난도 문항을 대비할 수 있게끔 문제집을 몇 권씩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외부 지문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는 외부 지문 혹은 뭐 객관식 선지로 나오는 외부 작품 구절들 이런 건 안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 지문은 아까 수능형 문제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린 보기를 주고 그런 보기의 새로운 내용에 맞게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라는 건 보기에 어떤 새로운 내용을 주고 너 이 내용에도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겠니? 하는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되게 강조했던 학교 필기를 저는 모든 애들을 빠짐없이 다 제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뭐 자기가 뭐 필기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놓치는 부분이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건 또 다른 애의 필기로 보완이 될 수 있고 또 이 선생님 필기만 있다면 학생 개인이 공부했을 때는 당연히 한 선생님 필기밖에 공부할 수 없을 텐데 저는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의 필기를 취합하기 때문에 정말 빠지는 필기 없이 이 선생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선생님은 말씀하셨는 거까지 저는 다 보고 나올 것 같은 것들을 다 분석, 정리해서 요약본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때 이런 부분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학교 필기. 제가 직전 보강 날에도 선생님들 학교 필기 이거 나올 것 같다. 제가 몇 개를 다 이제 알려줬는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강조드리는 작업입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제가 단권화 노트, 서브 노트를 부담 없는 양으로 드려요. 그래서 그 안에 핵심 키워드만 숙지하면은 정말 고득점 가능하도록 빠삭하게 분석해서 드립니다. 빠삭하게 분석하지만 절대 부담되는 양 아니라 정말 몇 장으로 추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시험 직전까지 볼 수 있는 서브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여기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이제 좋아하는 서브노트고요. 제 학습관리 프로그램 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주 암기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별로 맞춤 오답 노트를 또 제공해 드려요. 학생들마다 항상 실수하는 유형, 틀리는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네 숙제할 때, 혹은 나랑 같이 기출 분석할 때, 혹은 암기 테스트 보면서 계속 틀리는 것들을 전 다 누적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그냥 기록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점검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틀리는 유형 혹은 자꾸 틀리는 내용은 계속 볼 수 있게끔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또 실전 모의고사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정말 실전 훈련으로 시험장에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시간 배분도 잘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고, 복습 영상과 언제든지 질문 가능한 카톡 질문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 교재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석을 꼼꼼히 한 교재라면 이것들은 계속 추가로 나가는 문제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번에 나간 문제집 권수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공통으로 이것까진 꼭 풀어라 한 게 3권이고 문제 더 주세요 하는 열심인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더 줍니다. 문제는 정말 부족함이 없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제가 매주 이제 시행하는 암기 테스트 이미지들인데 이 빨간색 글씨들이 학생들이 실제로 써야 하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객관식 문제 선지 판단할 때도 참 도움이 되고, 특히 고대부고는 서술형 쓰는 연습도 충분히 잘 되고 있다는 점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 기말도 고대부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학생들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